안녕하세요, 여러분의 유튜버 돈하우스의 불인입니다. 고인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좋은 부동산 판별법. 대부분의 부동산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 중에서도 좋은 부동산을 고르는 방법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판별법이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. 이 부동산은 좀 믿을만한지 안 한지 잘 모를 때 선택의 기준으로서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번에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나쁜 부동산, 좋은 부동산 구분한 것 자체가 도를 넘은 거긴 한데 주제를 넘은 거예요. 그건 인정합니다. 표현할 때 다른 방식으로 더 좋게 표현할 게 뭐 있을까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표현하긴 했는데 좋은 부동산, 나쁜 부동산보다는 양심적인 부동산 또는 너무 이윤을 추구하는 부동산, 그게 더 맞긴 해요. 이윤보다는 양심을 선택하느냐, 양심보다는 이윤 추구를 선택하느냐, 그렇게 부동산을 갈리는데 반대편에 서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, 임차인이라든지 매수자 입장에서는 단편적으로 나한테 좋은 부동산이다, 나쁜 부동산이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, 첫 번째로는 믿기 힘든 양심보다는 상업을,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선택한 부동산을 어떻게 알아보느냐. 제 생각에는 한 7가지 정도. 첫 번째로, 제가 매수인입니다 또는 임차인이에요,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먼저 묻지 않았는데 너무나 당연하게, 당당하게 손님한테는 이 집이 딱이에요 라고 함부로 추천하는 부동산, 이런 부동산은 믿고 걸으세요.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손님이 저한테 추천해달라고 해도 한 개만 자신있게 추천 안 해드립니다. 무조건 2개 이상을 추천을 해드리면서 제가 자신있어 하지 않고 이 집은 이래서 추천을 해드리고 이 집은 이런 이유로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하고 이유만 설명해드려요. 저 아무래도 선택은 본인 몫이 돼야. 그렇죠. 왜냐면 추천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잘 안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추천을 해달라는 거거든요. 아무런 책임감 없이 무턱대고 한 집만 딱 추천해버리면 그 집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어떤 예상치 못한 불편함이 생기거나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상당히 죄책감이 느껴졌거든요. 제 자신을 위한 방법이긴 해요. 그 죄책감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한 곳만 자신있게 추천하지 않고 2군데 이상을 추천해드리면서 그 집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. 반대로 너무나 자신있게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손님한테는 이 집이 딱이에요, 운명이네, 운명, 이 집 하세요 라고 추천하는 그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무조건 최소한의 시간으로, 최소한의 노력으로 수익을 보겠다 라는 도둑놈 심보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르시는 게 좋고요. 두 번째는, 처음에 마치 다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막 하고 난 후에 나중에 그 말이 번복되거나 바뀝니다. 근데 그럴 때 죄송합니다 또는 제가 착오가 있었네요,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좋은 부동산입니다. 믿을만한 부동산, 양심이 있는 부동산. 근데 보통 보면 부동산들이 그걸 인정 안 합니다. 인정보다는 어떻게든 다른 이유를 가지고 와서 정당화시키기 바쁩니다. 그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지지 않습니다. 나중에 작은 정보라도 부동산이 내뱉은 말이 바뀌거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더라도 사과나 정확하고 사실된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드리고 그 자체로도 신경 쓰이게 하거나 놀라게 한 점에 대해서 상대방의 공감을 하고 배려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부동산은 무책임한 언행이 습관이 된 부동산일 확률이 높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집은 관리비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? 근데 관리비가 한 10만 원 정도 나와요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에 관리비 정확한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? 해서 다른 세대 내역이라든지 그 집 이전에 내역을 봤는데 이거 15만 원 나오네요, 관리비가 왜 이렇게 나와요? 했을 때 뭐 관리비가 뭐 1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15만 원 나올 수도 있는 거죠. 뭐 쓰기 나름이죠.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부동산과 기본적으로 관리비가 10만 원인데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건물 전체 수리비가 23,000원이 추가되고 이분 같은 경우에 이번 달에 하수 청소 비용이 또 추가돼 가지고 15만 원이 됐습니다 라고 한다던가, 임대인분도 10만 원이라고 말씀드려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15만 원이 나오네요. 정말 죄송합니다,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. 실제로는 15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부동산, 이런 부동산은 어느 정도 믿을만해요. 뭐 그 관리비가 뭐 10만 원 나올 때도 있고 15만 원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? 쓰는 만큼 나오는 게 관리비죠.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그냥 억지로 넘기려는 부동산은 더 중요한 일이 발생됐을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넘기거나 아예 연락을 안 받거나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.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. 세 번째는, 너무 터무니없는 선물이나 할인이나 이런 걸 해준다는 부동산입니다. 아파트 분양 광고 보시면 차 한 대 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. 맞아요. 엄청 많아요. 아파트 분양 이벤트 행사만이 아닙니다. 신축 빌라라든지 단독주택, 전원주택 단지 분양에도 이런 걸 내거는 부동산이 있습니다. 실제로 일산 쪽이라든지 신축 현장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걸었던 현장들이 있고요. 너무 터무니없는 냉장고 선물로 드린다, 세탁기를 선물로 드린다, 이러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거르시는 게 좋아요.
그만큼 해준다는 뜻은 몇 배를 번다는 뜻이에요. 그 계약으로 인해서. 차라리 집값을 내쳐주거나 현금으로 주는 게 낫지. 현금으로 주는 건 사실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, 그러면 집값을 낮춰줄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큰 금액의 물건을 준다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. 아예 안 주는 사람도 많으니까. 사실은 더 나쁜 놈은 그거조차도 안 주고 전부 다 자기가 꼴깍 다 먹는 게 더 나쁜 놈이긴 해요.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알 수 있는 방법은 조금이라도 집값은 1도 안 낮춰주고 신축 매매일 경우라면 취등록세 전액 지원을 안 해준다던가 그런 거는 전혀 없이 세탁기라든지 큰 물건으로 결정을 보려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. 네 번째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호재를 마치 지금 이 집값에 다 반영되어 있고 앞으로 굉장한 이익을 남길 거라는 것처럼 얘기하는 부동산. 그런 부동산은 다른 것도 다 과장하거나 상대를 속이려는 그런 의도가 짙은 말만 할 확률이 높아요.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향후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, 만약에 이게 취소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며 정확하게 몇 년 후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연기될 확률도 있다, 뭐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조금이라도 하면 괜찮아요. 근데 이런 말은 전혀 없이 이거 이제 될 거예요, 이거 이제부터 할 거예요, 좀 있으면 될 거예요, 아주 높은 가치가 있는 집입니다 라고만 하는 사람들은 거의 반사기꾼입니다. 어떤 걸 예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구체적인 설명과 상세한 사실을 얘기하는 부동산은 모르겠지만, 예정되어 있는 것은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부동산은 웬만하면 거르시는 게 좋아요. 모든 예정되어 있는 것들은 예정될 거라고 발표될 때 한번 그 집에 반영되고, 예정된 것이 실현될 때 그 직전에 한번 반영되고, 좋은 효과와 결과가 나와서 언론이 너무 좋다라고 떠들 때 조금 더 반영돼요. 그 외에는 반영이 전혀 안 돼요, 집값에. 이제 좀 있으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 집이 최고인 거예요.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부동산은 거르시는 게 좋아요. 다섯 번째는 계약서 쓸 때라든지 또는 계약서 쓰기 전에 임차인이라든지 또는 매수인 입장에서 이 집에 대해서 이 점이 불안하고 살아가는 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중에 계약서 쓸 때 특약사항에 이러한 부분을 넣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, 특약사항에는 뭐 그런 거 안 넣어도 돼요, 다 기본적으로 되고 그 나중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특약사항의 기재사항을 최소한으로만 하려고 한다던가, 또는 임대인 쪽 요구사항만 특약사항에 정확히 기재하고 임차인이나 또는 매수인의 요구사항은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면서 기재하기를 꺼려하는 부동산은 무조건 거르십시오. 내가 이러이러한 불안하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제가 특약사항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넣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동산이 진짜 부동산입니다. 문구를 특약사항에 넣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특약사항 넣으면 안 됩니다, 대신 이 정도 넣어 드릴게요, 또는 그거는 특약사항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, 그 특약사항 넣는 거 임대인들이 싫어합니다 라고 하는 부동산은 웬만하면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. 여섯 번째는,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확률이 좀 높아요. 부동산을 딱 갔는데 공인중개사분은 한 분이에요. 근데 4-5명 이상 되는 부동산 규모다 이러면 웬만하면 거르시는 게 좋아요. 누구는 돈 벌어가고 누구는 못 벌어가고 이럴 순 없잖아요. 반드시 그 중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발생됩니다. 한마디로 말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별로 없으면서도 어떻게든 계약을 하기 위해서 부풀리거나 허위를 하거나 과장을 하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.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공인중개사님만큼 확실한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한두 명 될까 말까 일 거예요. 근데 그 정도 경력되면 웬만하면 자기가 안 움직이려고 해 밑에 사람들이 움직이겠죠. 실전에서 움직이고 부딪히는 사람들이 잘 모르면 사실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. 경험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 직접 날 응대할 수 있는 3-4명 이하인 사람들이 일하는 그런 부동산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이 되실 겁니다. 7번째, 진짜 너무 바쁘거나 바쁜 척 하는 부동산은 피하십시오. 부동산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. 식당도 그렇고 바쁘면 바쁠수록 내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못 받게 돼요. 만약에 식당이라면 그 음식의 맛과 질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. 아무리 바빠도 바쁜 걸 티 안 나게 하는 게 진짜 좋은 부동산이고 프로인 거예요. 크게 바쁘지도 않은데 바쁜 척 한다,
그것도 걸으시고, 실제로 진짜 너무 바쁜 부동산은 좀 걸으시는 게 좋아요.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일일이 신경 못 쓰드리고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거든요.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. 그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너무 바쁘다 보면 신경을 못 쓰게 돼요. 그런 부동산만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마치 맛집만 찾아가는 것처럼. 사람이 많아야지 뭐 맛도 좋을 거고 증명됐으니까. 그럴 수도 있지만 부동산은 증명되려면 단골이 많아야 되는데 과연 부동산 단골이 많을 수 있을까요? 최소 1, 2년에 한 번씩만 거래하는데 손님이 많이 몰린다고 해서 그 부동산은 믿을만한 부동산, 좋은 부동산이라고 증명된 건 아니라고 봐요. 좋은 부동산이나 감사한 부동산이 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7가지의 믿으면 안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, 믿어야 되는 좋은 부동산, 믿어야 되는 부동산은 없고요. 양심적으로 괜찮은, 믿을만한 그 정도. 왜냐면 부동산도 전부 다 장사잖아요. 그죠? 예, 장사꾼들을 뭐 믿어야 된다 이런 장사꾼은 없고요. 최종적으로 이유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양심적으로 나한테 눈탱이 치거나 속이지 않을 정도 판별하는 방법이 있다면 제 나름대로 4가지를 준비했어요. 첫 번째로는 부동산들 중에서도 영업시간을 잘 지키는 부동산들이 간혹 있어요. 출근시간, 퇴근시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아요.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명확하게 잘 지키는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은 믿을만한 부동산일 확률이 높습니다. 이유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책임감이에요. 근데 영업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책임감이 영업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보다 떨어지기 마련이에요. 우선은 자기 중심적인 거거든요. 영업시간이란 건 소비자와 장사하는 사람의 약속이에요. 그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어기는 게 바로 영업시간을 못 지키는 장사꾼들이에요. 그만큼 이기적인 사람인 거죠. 이기적인 사람은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. 비양심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영업시간을 잘 지킨다고 해서 다 양심적이진 않아요. 양심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첫 번째는 통과한 겁니다. 두 번째는 좋은 고급 또는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지 않는 부동산이 좋은 부동산일 확률이 높습니다. 그만큼 손님의 등을 쳐먹어야 좋은 차를 탈 수 있지 않을까. 기본적으로 그 이유가 깔려있긴 하고, 요즘은 적용 안 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. 부동산으로 어느 정도 종잣돈을 마련한 후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다른 투자처가 요즘은 워낙에 많고, 투잡, 쓰리잡 하는 사람도 워낙에 많고, 왜냐면 부동산이라는 일 자체가 어느 정도 프리한 시간이 만들 수 있거든요. 외제차나 고급 승용차를 타는 사람들의 이런 차를 타는 모든 사람을 갖고 있는 거는 과시욕이에요. 그리고 자존심이 강해요. 부동산은 엄청난 큰 규모는 거의 없어요. 요새 주차하기 얼마나 힘들어요, 그죠? 근데 고급차, 외제차를 끌고 나의 일터에 온다는 건 목표 지향적일 확률이 높거든요. 모든 장사는 그 목표가 이익에 있어요. 돈에 있단 말이에요. 양심을 쉽게 버릴 수 있어요. 근데 과시욕도 없고 자존심도 강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장사를 하더라도 지킬 건 지키면서 장사를 해요. 왜냐면 목표 지향적이지가 않아요.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돈을 마련하면서도 그 일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게 돼요. 그걸 이제 자존심도 함께 올라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 보람을 느끼면. 근데 자존심만 강하고 과시욕만 있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충분히 얻을 때 만족감을 얻어요. 보람은 곧 돈이에요. 내 계좌에 돈만 쌓이면 그게 보람인 사람들이에요. 부동산 하는 사람들 중에서 부자도 굉장히 많아요.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내 일터에 오는데 외제차나 고급차가 아니라 그냥 실용적인 차를 끌고 오는 부동산은 진짜 믿을 만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 않더라도 그거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웬만한 눈탱이는 안 칠 거예요. 치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넣었습니다. 세 번째는 내가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고자 하는 그 집에서 1km에 있는 부동산 플러스 부동산업을 시작한 지 5년 이상인 부동산이 좋은 부동산입니다. 부동산 사업은 모든 장사도 동일하겠지만 기복이라는 게 있습니다. 돈만 쫓는 부동산은 5년을 못 버팁니다. 하지만 보람과 일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감 이런 거를 함께 추구하는 부동산은 5년은 재밌게 지낼 수 있는 기간일 뿐입니다. 부동산은 기복이 있고 그 움직이는 사이사이에 부동산을 하게 되면 기회도 보이고 그리고 위기도 보이고 이런 것 부동산 시장 자체가 너무 재밌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근데 5년도 못 버텼다 그러면 오직 돈만 밝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. 5년이 아직 안 됐으면 아직 그 부동산이 좋은 부동산인지 양심적인 부동산인지 돈만 밝히는 부동산인지 구분을 하기 힘든 기간이기 때문에 최소 5년 이상 된 부동산이면서 내가 원하는 계약하고자 하는 그 집에서
반경 1km 이내에 있는 부동산이 좋습니다. 그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부동산은 공동 매물일 확률이 높습니다. 공동 매물일 경우에는 그 동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집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르기 때문에 오직 박리담의 목적으로만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좋은 부동산이라고 확신을 하려면 내가 원하는 그 동네 그 집 반경 1km 내에 있는 부동산이 5년 이상 했다. 그러면 웬만하면 좋은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네 번째. 그 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던 없던 부동산 전반적인 것과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드리고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부동산, 그런 부동산이 좋은 부동산일 확률이 높아요. 딱 간단하게 요약만 탁탁 간추려가지고 딱 얘기하고 요거 괜찮잖아요, 하세요 라는 부동산보다는 내가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어떻게라도 나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명을 계속 해주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동산을 좀 더 믿고 함께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는 좋은 선택이며, 그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계약 차후에도 내가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고 싶어 하는 의사를 갖고 있는 그런 부동산의 확률이 높습니다. 차후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. 이 부분도 꼭 간과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과 사람을 원적라고 생각하는 부동산에 대한 특징들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. 좋은 부동산에 대한 판별법을 이 영상으로 인해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 돈하우스를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. 부자 되세요.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과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